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 총리죠. 뭐 직무정지니까 네. 총리의 선고가 24일 월요일로 됐는데 요게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청신호라기보다는 네. 논리적으로 이해는 된다 이런 거죠.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이 헌납 8이고 이게 헌납 9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그 전에 뭐 먼저 한 것부터 하는 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이 더 중요한 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은 왜 저래 이런 이제 여론이 높았지. 근데 한덕수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어제 약간 속보가 왔을 때 놀랐지만 이거를 상황적으로 이해해 보면 두 가지가 들어오죠. 뭐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기간 중에 국정은 선거 관리가 주요한 기능인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한덕수의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최상목이 선거 관리를 하다가 한덕수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 그러네. 국정에 말하자면 운영 이거를 고민했다. 뭐 그걸 헌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이냐 이건 변론으로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12월 달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야 이거 탄핵 심판 가더라도 무조건 이재명 선고 이후에 해야 돼라는 게 국민의힘의 유일한 요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변론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이거 변론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여기 와서 아무 말 대잔치 하네. 이거 빨리 나겠는데 별로 쟁점도 없잖아. 그리고 이미 1차 변론일, 2차 변론일 땐가요? 5가지 쟁점으로 헌재가 쟁점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5가지 쟁점에서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문제가 있군. 이거는 파면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는 과정이 됐고 근데 지금 헌재가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걸 거의 절차적으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절차에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기도 처음에 요구했던 시기대로 이재명 재판 뒤로 미뤄서 지금 파면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다수적인 전망입니다. 조금 보완을 하면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하고 최소 이제 같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봤냐면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는 탄핵 사유 중에 윤석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이것을 공모했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뭐 같이 아예 가담했거나 뭐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의 이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심중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에 대한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심중이 노출이 되면 그것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같이 선고하지 않겠느냐 같은 날 이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먼저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그러면은 예. 아마도 이 심중이 노출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의 일정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같은 주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요거는 이제 1번이 그래도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 이 와중에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바라는 좀 절망적인 시나리오가 있죠. 그거는 요건의 문제를 이제 이 트집을 잡아서 절차. 그렇죠.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각하를 하는 시나리오죠. 예를 3분의 2. 그렇죠. 의결 정족수를 이제 시비를 걸어서 151명 이상의 요건으로 통과를 시킨 것은 안 되고 200명 이상으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51명 이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중이 노출이 안 되니까 먼저 내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인 거냐. 만약에 이런 거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뭐 뒤로 더 밀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판단인 거냐 이런 예측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아는 것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거는 또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되면은 뭐 꼭 헌법재판소가 그런 기준에 판단하는 거냐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상. 그렇죠. 진짜 그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 주세요. 이거 계속 요구했던 거고. 그렇죠. 둘째,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수용해 주는 거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윤석열이 파면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희망의 시나리오, 절망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그 끝은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어서 시점과 이 어떤 뭐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 안 할 거면 한덕수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